진술을 한 분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K 형사의 아내분. 아, 그 보험 진술한 분이? 예.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 형사는 8월 6일 인사 이동이 있기 전까지 한 달간 사건을 지휘한 수사 책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네. 와. 남편이 수사하는 사건에 이렇게 진술을 해도 돼요? 진술을 받은 수사관, 검찰, 법원 이런 입장에서는 K 형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해버렸다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떻게 심하다. 꼬여도 이렇게 꼬여요? 계속.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K 형사에 대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SP입니다. 선생님! 잠시만 시간도 못 내주세요? 야, 진짜 집념에. 장동훈은 제가 알아요. 장동훈은 아는데, 근데 제가 수사를 안 했다니까, 제가. 그럼 현장에도 나가셨던 거예요? 다 나갔죠. 얘가 이제 지휘를 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디서 나와?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마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장관해서 검찰 발해야지. 그 결제 라인에 있었는데 결제 라인을 일을 안 했어요, 지금. 전혀 아니에요. 잘 몰랐어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경찰서에다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문서엔 다 선생님 이름이 써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 잘못 읽었죠. 다시는 잘못 읽었죠.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 아내분께서 진술하신 건 아셨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내분이신데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증인 진술이 수사하셨던 분의 아내였다면 제가 수사를, 누가 수사를 했다니까? 참, 깜깜하신 거, 정말로. 그냥 무논리로 그냥 해버리네. 이해할 수 없네. 그냥 저거는 저렇게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사고였다면 장 씨는 인생이 20년이 그냥 지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사고였다면 너무나 허망하게 날아간 한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아버님조차 2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이거 듣는데 여기에 약간 갑갑해서. 힘들죠. 다 재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만큼 정말 뚜렷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님이 예. 이 사건의 재심을 맡으셨고 아, 그래요? 네, 올해 1월에 재심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박준영 교수 대단하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심이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열린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한 신문 기일에서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뭐가 나왔네. 허위 공문서? 이제 차를 국가수로 옮겨야 되잖아요.
국가수로 옮기는 그 과정도 수사의 한 절차죠. 그렇다면 원칙은 증거물을 압수하고 제3자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또 국가수 감정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트로 인양해서 공업사에서 그냥 알아서 보관하게끔 만들고 그냥 공업사 주인한테 그 국가수 서부문서를 좀 같이 차 가지고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을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 가리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업사에서 뭐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지는 뭐 녹슬어서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국가수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아까.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근거물 자체를 정말 지금 박준희 변호사 말대로 정상적인 절차에서 압수하지 않고 그냥 맡겨놨다가 그것을 감정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물일 수 가장 있거든요. 큰 절차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저렇게 방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압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사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적법하게 압수를 하고 국가수 감정을 의뢰한 것 같이 서류를 또 사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7월 15일, 16일에 날인했다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후임자의 도장이 찍혀서.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이번 재심 심리 과정에서 밝혀낸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재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잖아요.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사고이기도 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차를 갖다가 손댈 수 있는 곳에다가 놔뒀단 말이에요. 오염 가능성이 충분한 어떤 보관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죠. K 형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게 7월 15일, 16일인데 그 날짜가 적혀 있는 서류에는 K 형사의 후임 수사관 날인이 찍혀 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날짜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대로 차근차근하게 수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대로만 했으면 국가수 감정도 저렇게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심을 통해서라도 정말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과정에서 아닐 가능성,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수사팀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시에 이 사건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진심으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신다면 조금이라도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빨리 돌려놓으시고 인정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K 형사님이 그 당시에 국가수 감정을 하셨던 분이 정식 공문서로 보내요. 그 문서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대한민국 수사 많이 좋아졌고 과학적이 됐지만 또 20년 뒤에 2022년을 복귀했을 때 어떻게 저러고 있나 라는 얘기가 들릴까 봐 또 더 살피고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심을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좀 진실이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